자, 안녕하세요. 5학년 1학기 큐브 실력편. 1단원부터 시작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5학년 1학기가 이루어져 있는 단원 구성에 대해서 잠시 다시 확인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1단원의 자연수의 혼합계산. 자, 여기서 이제 자연수 혼합계산, 괄호가 있는 식이 처음 나오죠. 그래서 그거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약수배수. 약수배수란 거는 이 다음에 나오는 4단원의 약분통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 그지? 그래서 약분통분하고도 연결되는 개념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5학년 1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여기서는 짝수, 홀수, 3의 배수, 약수 배수의 구하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죠? 그리고 배수의 개수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공부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의 규칙과 대응. 자, 여기는 네모, 세모 두 개. 변수라고 부르는데, 아직, 여기는 이제 두 양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뭐 변수란 말은 익숙히, 어휘력이 조금 되는 학생들은 변수란 말을 이미 알고 있겠죠. 자, 변하는 두 양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양 사이의 관계. 자, 하나가 변하면 같이 변하는 관계. 그죠? 자, 다음에 약분과 통분. 자, 약수 배수를 배우고 분수를 크기를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나타내기란 말은 기하분수로 나타내겠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비교. 그러면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겠다. 즉 비교하는데 의미가 있다. 약분통분. 그죠? 그럼 비교가 나중에 약분통분하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자동으로 되는 상황이 오겠지. 자, 근데 자, 이거를 발전시켜서 진짜의 목적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 약분통분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덧셈 뺄셈은 전부 약분통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자, 여기도 다각형이 나오는 것들, 뭐 정삼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사다리꼴까지,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과 이런 사각형들을 조합한 복잡한 모양까지 둘레와 넓이를 구한다. 그죠?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그지? 들도 공부하고요, 그지? 자, 요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그러면 5학년 1학기가 이것저것 많은 걸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약수와 배수 그리고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서로 이어져 있는 단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선 어떤 걸 배우는지 잠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항상 공부를 하기 전에 이 단원에서 대표 유형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하나씩 읽어보고 책을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1단원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다 읽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이렇게 찍을게요. 자,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기. 자, 문장제에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기. 이 말은 말로 되어 있는 것을 숫자로 된 식으로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5학년부터 가장 중요하게 발전시켜야 될 능력이죠. 이게 안 되면, 이 능력이 안 되면 중등, 고등 수학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물어보는가 또는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식을 표현하든 계산을 하든 문제풀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1단원에 자, 여기는 혼합연산이니까 하는 방법은 이미 아는 파트이고 그죠? 그래서 문장제에 있는 것을 주로 다루기로 합시다. 일단 빈칸에 있는 것들 자, 여기 차이점 괄호가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점. 자, 34 빼기 8 더하기 16이죠. 자, 이때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근데 34 빼기 괄호 열고 8 더하기 16 괄호 닫고, 그지? 그럼 여기부터 계산해야 되죠. 괄호가 있는 부분부터
계산 순서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 결과가 순서대로 했을 때, 그리고 괄호 안부터 했을 때. 즉, 말로 바꿔보면 34개의 사탕이 있었는데 8개는 동생에게 주고 엄마에게 16개를 다시 받았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럼 예제 2번은 봐봐요. 34개의 사탕이 있었는데 형과 동생에게 각각 8개씩 주었다. 그럼 몇 개가 남아있는가? 이해가 되죠? 각각 준 개수를 더한 거를 통째로 빼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말로 된 것에서 거꾸로 식이나 말을,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 한 줄에서. 상상력입니다. 이런 건. 자,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56 나누기 4 곱하기 7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괄호부터 해야 됩니다. 자, 단 주의할 점은 있어요.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덧셈과 곱셈은 덧셈만 있고 곱셈만 있는 경우에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자, 즉 괄호가 없고 덧셈만 있고 곱셈만 있는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런 경우 있다. 그러면 자, 순서대로 6, 순서대로 14, 순서대로 30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죠? 할 수도 있지만 덧셈은 어차피 다 더해질 것, 순서가 무슨 상관이냐, 그죠? 그래서 편한 수끼리 먼저 더하는 방법도 있죠. 10, 20, 30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덧셈인 경우엔 이런 수월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이 발전해서 이런 게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어떤 수부터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이 수들을 다 더하라고 할 때, 그죠? 이런 게 응용이 가능하지. 그러면 요런 거는 요렇게 해서 11, 요렇게 해서 11. 그러면 요렇게 또 요렇게 해서 11이 몇 개? 5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55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지? 자, 요런 거를 초등학교 몇 살이지? 11살 때인가? 가우스가 이런 계산법을 선보였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천재죠. 자, 우리는 배워서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개발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곱셈. 자, 곱셈은, 자, 여기도 2 곱하기 너무 쉽다. 7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4, 4, 5, 20, 70, 56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죠? 선생님이 2와 5를 끼워 넣은 이유는 이 친구 먼저 곱해서 10, 그리고 7, 8에 56, 그죠? 그러면 560 이렇게 바로 나오죠. 즉 계산하는 횟수도 줄겠지만, 그죠? 횟수도 줄겠지만 훨씬 수월한 계산, 쉬운 계산 쪽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이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응용 가능하죠. 6 곱하기 5 곱하기 11 이런 게 있다. 그러면 11 너무 쉽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쉽죠. 즉 2의 배수 짝수와 5는 서로 묶어주면 몇십,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330 이렇게, 그지? 그지? 짝수와 5의 배수들은 서로 곱해주면 굉장히 쉬운 숫자가 된다 라는 거 좀 기억해서, 특히 5 그 자체, 그지? 자, 곱셈 나눗셈에서, 곱셈 그리고 덧셈에서 요런 요령이 있다 라는 것. 자, 그러면 개념 확인 파트는 여기는 빠르게 설명 안 하려고 했지만 할게요. 자, 개념 확인. 여기 개념 확인의 기본 유형의 마지막 문제를 하는 게 훨씬 친구들한테 도움 될 것 같으니까. 자, 봅시다.
여기 말을 읽어볼까요? 지문을. 한 접시에 체리가 35개 있습니다. 체리 6접시를 남김없이 7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면 한 사람은 몇 개씩 갖게 되는가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한 사람이 갖게 되는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개수. 즉 이것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체리가 총 몇 개 있냐? 그리고 사람은 몇 명이냐? 즉 체리 개수에서 사람 수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큰 조건이 성립이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숫자를 뭘로 하겠다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때 전체는 얼마고 나눠줘야 될 사람은 얼마인가 라는 이런 큰 틀을 먼저 찾고, 그럼 체리 개수란 거는 한 접시에 35개인데 6접시 있으니까 35 곱하기 6 체리 개수, 이거 사람 수는 나누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계산은 이미 친구들 분수 배웠으니까 이제 배운 내용 좀 응용할 수 있게, 자, 나눗셈은 분모로 가서 분모에 7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30개씩 줄 수 있다. 되겠지? 맞아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섞여 있는 식. 자, 여기도 그냥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38에서 그죠? 자, 이것도 말로 한번 중얼중얼거리면서 푸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 순서를 말로 읽으면 아는데 손으로 쓰면 틀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표시도 자 38에서 2 곱하기 3을 뺀 뒤에 5를 더하겠다. 즉 곱하기로 붙어있는 두 수는 한 몸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계산하고 38에서 2 곱하기 3을 뺀 뒤에 다시 5를 더하겠다. 그죠? 그런 계산법이 계산 순서가 여기 적혀 있죠. 근데 여기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하고, 그죠? 2를 곱한 뒤에 그리고 그 덩어리 곱하기로 붙어 있으니 덩어리가 되죠. 38에서 그 덩어리를 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자, 혼합되어 있는 계산도 마찬가지죠. 혼합되어 있는 계산도 이쪽에 보면 괄호가 있냐 없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눗셈도 여기 한 몸으로 계산한다는 거, 여긴 이렇게 한 몸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따로따로 보면 돼요. 8 더하기 어떤 수 빼기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8 더하기 그냥 통째로 어떤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어떤 수는 10 빼기 7을 나누었다. 30을 10 빼기 7로 나누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 하나하나 적어도 되지만 30에서 10 빼기 7을 나눴다. 30에서 3 나눴네. 30에서 3 나누면 10이네. 그럼 8 더하기 10이네. 그럼 18이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나 자기가 식을 적기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로 중얼중얼 정확한 순서를 읊어보세요. 그럼 식 적기도 쉬우니까. 알았지? 수학이란 거는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도 잘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자, 그리고 9번 문제 약속했던 대로 기본 6문제의 마지막 거를 각각 해볼게요. 자, 여기 봅시다. 9번 111쪽에 9번. 자, 영준, 수민, 제이는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탁본이란 거는 비석이나 이런 곳에다가 한지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들겨요. 어떤 먹이나 이런 액체를 먹여서. 그럼 이렇게 두들기면 일단은 기본 비석에다가 칠을 하거든요. 그럼 글자 부분만 제외하고 거기 바깥에 색칠된 부분이 한지에 이렇게 까맣게 묻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한지에 글자만 이렇게 하얗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까맣게 그 먹이 먹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탁본을 한다. 탁본을 하면 자, 어쩌고 여기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거 다 읽질 않아요. 선생님은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어. 뭐가 관심 있느냐? 영준이에게 남은 한지가 몇 개인지가 궁금해요. 그죠? 그러면 남은 한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구하는 구조를 볼까요? 남은 한지. 그러면 영준이한테 그죠? 자, 몇 개가 있는가? 그러면 자,
자, 영준이가 받은, 영준이한테 있던 거에서, 그지? 사용한 거를 빼면 되죠, 그지? 그럼 보니까 남은 한지라는 거, 영준이가 보니까, 노예했던 한지 14장에 더 받아온 한지 22장을 합하여, 그지? 그럼 14장과 22장이 총 있었는데, 이거를 3명이 나누어 가졌다, 그죠? 그럼 영준이가 받은 개수겠지. 여기에 5장을 사용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기본 큰 틀, 하나라 그랬지? 그죠? 받은 한지 개수, 사용한 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넘어가서 12쪽. 12쪽에 여기 개념 완성하기, 연산이 4번 섞여 있는 식. 여기도 개념 자체는 쉽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순서만 이렇게 표시를 잘 해보자 이거죠. 대신에 더하기 빼기가 있는 수들은 이렇게 구분하는데, 곱셈과 나눗셈이 혼합되어 있는 식은 이렇게 한 몸. 그래서 크게 3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3개가 있으니까 이 덩어리, 복잡한 덩어리를 간단하게 해주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계산 순서가 여기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그리고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할 게 있으면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항상 주로 그런 계산은 곱하기와 나누기죠. 또는 괄호가 있는 것. 자, 그래서 덩어리가 3개로 줄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도 요렇게 보니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큰 덩어리 2개가 되죠. 그지? 그래서 일단 이 덩어리부터 간단하게 해줘야 21에서 뺄 거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여기도 괄호부터, 그 다음에 나눗셈, 그리고 곱셈을 하나씩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두 덩어리, 뒷덩어리가 간단해지는 요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다. 자, 여기도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둘, 3개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도 어떤 계산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이런 덩어리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장제에서 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큰 계산의 틀을 먼저 찾읍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시작할 때는 아마 선생님 계속 그렇게 쓰라고 할 거예요. 그게 그걸 적는 게 서술형 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학 실력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잘한 연산들은 거기에서 다 따라온 거기 때문에 내가 계산이 안 되네 하는 학생들은 이런 계산 백날 첫날에도 실력 늘질 않아요. 이해되죠? 더하기 빼기는 계산기가 더 잘합니다. 사람이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계산의 틀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덩어리 우선, 그 다음에 요 덩어리 하는 것, 그지? 그래서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같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빼면 6세 덩어리가 떼었죠.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계산한 것 54 이렇게 하고 있지. 그지? 자, 그 다음 13쪽에 9번 넘어갈게요. 자, 여기도 문장제가 나와 있지. 자, 단순 계산 문제는 선생님이 가능하면 풀어주질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 문장대로 된 것. 자, 여기도 볼펜 한 자루 500원 뭐 어쩌고 저쩌고 있죠. 어쩌고 저쩌고는 열심히 읽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멈추지 마세요. 자, 보면 뒷문장에 보면 항상 마지막 문장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명령이. 자, 볼펜 한 자루와 연필 4자루의 값은 얼마인가? 그러면 볼펜 한 자루 값 더하기 연필 4자루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 지문 넘어가서 자, 볼펜 한 자루 500원. 자, 500원 여기다가 칸 채워버리는 거죠. 더하기 연필 한 탄은 2,400원이니까 4자루면 2,400 나누기 3 하면 되죠. 자, 근데 나누기 3이지만
자, 이제 한 자루니까 한타는 12자루, 즉 12자루에서 한 자루 가격에다가 곱하기 4 하면 4자루 가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것은 요거였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는 순서가 일단 요거 두 덩어리니까 이렇게 500 더하기 한 자루 가격은 200원, 여기다 다시 하면 800원, 그지? 해서 1300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13초까지 개념 완성하기, 개념 확인, 기본 유형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 책의 구성에는 두 번째 실력 따지기가 나오고, 두 번째 파트 실력 따지기가 나오고,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하면 실력 따지기 2단계, 그다음 3단계로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그죠? 서술형 문제가 있고, 서술형 문제는 각각 문제마다 연습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여기 예시대로 밑에 칸에다가 자기도 따라서 적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 빼곡하게 적혀 있지. 근데 친구도 글자가 크니까 글자가 쓸 곳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생략은 인정하는 것으로, 그래도 칸이 되면 다 써야겠죠. 가능하면 쓰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리고 단원 마무리. 똑똑한 학생들은 단원 마무리도 20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이 영상이 개념만 나와 있으니까 각자 피드백은 실시간에서 풀이를 하고, 그죠? 실시간에서 풀이를 할 거니까 실시간 수업 잘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톡으로 선생님한테 실시간 하기 전에 미리 궁금하다 하는 학생들은 미리 물어봐 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1단원 큐브 실력편 1단원 수업 완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